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당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짧고 굵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태섭 신당하고는 안 하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요. 굉장히 아다르고 오다른데 뭘 한다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신당 창당 그분들과 신당 창당을 같이 하진 않죠. 같이 하지 않고 네. 그러면 따로 만난 다음에 나중에 총선 전에 합치는 시나리오는? 그것도 뭐 모르죠 아무도 그거는.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분들 당에 어떤 분들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정확히. 네. 예, 사실 그 당을 창당에서 합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근데 한 분은 이미 확인됐잖아요. 유호정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 나중에 가서 얼마나 많은 분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예. 누가 실제로 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수정 질문을 드릴게요. 예. 대표께서 예. 신당 이제 창당을 하는데 예. 창당 그 개시 시점에서 금태섭 신당과 뭐를 함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아니죠, 거죠. 그거는. 전혀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주거니 받거니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에드벌런 띄우기 용 아닙니까? 에드블론 띄우기 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국한되진 않겠죠. 그래요? 예.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 측에서 오히려 좀 행동이 무거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저도 뭐 당대표까지 하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행보를 한다는 고민할 때 네. 겪어온 그 고민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야 뭐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저를 신나게 두들겨 때려가지고 그게 이미 축적된 상태지만은 네. 이낙연 대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가 당한 게 뭐지? 이걸 좀 약간 물음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건 예측되지만은 네. 아직까지 당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움직임하는 건 되게 힘들다.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게 선거 승리의 당위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라는 주장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을 얘기하시는 거라면은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은 뭐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인지 네.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궤가 다릅니다. 말하는 지금 우리 그럼 대표의 진단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실제로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감행할지조차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아마 고민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저희가 전부 다 이낙연 대표의 평소 그런 어떤 발언 수위나 이런 걸 알지만은 네. 평소보다 굉장히 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고민이란 거를 긴 기간 동안에 정치 쉬시는 동안에 이미 하신 게 아닌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물밑으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뭔가 결렬이 돼가지고 이런 강한 어조를 쓰시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게 먼저 치고 나오신 건지는 저희가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어떤 민주당 내부 압박용일 수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에서 많은 대화를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멤버 4명 의원 있잖아요. 네. 이들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분들 간에 뭐 어떤 분은 친 이낙연계, 친 뭐 문재인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을 갈라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민주당 내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과는 뭐 이제 만나기도 했고 토론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아마 그 남다른 시선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아서 따로 떼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유호정 정의당 위원이 함께하기로 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려운 선택이라는 당에 네. 어떤 분이 참여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의사를 표명한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을 해주신다면 뭘 평하겠어요? 네, 자기들끼리 뭉친다는데. 네. 그래요? 제가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당도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럼 우리 대표께서는 12월 27일에는 예. 탈당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언론에서 무슨 뭐 제가 신당 창당이 아니라 탈당을 하는 건 후퇴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탈당을 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그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무슨 뭐 예전에 신당을 얘기하니 탈당을 얘기한다 후퇴하냐 이러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저는 탈당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탈당한 직후부터 창당할 겁니다. 12월 27일에 탈당 딱 정리하면 제가 결심한다면 그러면 만약 그게 같은 날 혹시 탈당 선언을 같이 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있다 봅니다. 이른바 천하용인 중에 그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있다 봅니다.
얘기가 됐습니까? 얘기됐다 봅니다. 얘기가 됐으면 몇 명이나 얘기가 된 겁니까? 4명 중에서. 그 안에서 물론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예. 저는 지금 정치 상황이라 그러면은 거의 다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예. 그러면 천하용인 말고 우리 그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그럼 같이 집단 혹시 선명에 나올 수 있나요? 탈당 성명이 그날? 제 성격상 그런 걸 원래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할 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을 할 때도 네. 제가 온라인 당원 가입 사이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직접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은 그때 신당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기존에 있던 당의 시도당으로 탈당 팩스가 날아가도록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게 맞지 무슨 옛날 방식대로 조직을 다 동원해가지고 오늘 다 서명해서 보내주시면 이걸 제출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정치권 여의도 보통 새 과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는 뭐 집계를 할 때 네. 나중에 어차피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다 받을 때 그때 집계된 숫자가 사실 탈당 숫자와 거의 일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혁신위는 저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김기현 대표에게 이제는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평하십니까? 일단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 지금의 위기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냐의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인요한 위원장한테 환자는 서울에 있다 해서 얘기한 것도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밖에 얘기하는 것부터가 용기입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이제 끝내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직업은 인사시지만 정치에서는 진단부터 실패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태경 의원도 지금 그 용기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다. 네, 예. 그렇죠. 저는 예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주호영, 김기현 등이 그 수도권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면 나아질 거라 해서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서 보궐선거에 패한 민심이 그렇게 두려우면은 강서구 가가지고 김기현과 그 주호영 대표가 만약 수도권 출마하면 찍어주겠냐 물어봐라. 네. 죄송하지만은 그 두 분이 각자 지역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서울의 강서구에서 길 가는 젊은 사람들한테 김기현, 주호영 얘기하면 누구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단이 정확하고 해법이 정확해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민심의 변화가 있을 텐데 안 되고 있다. 근데 대표께서도 진단을 강조하셨으니까 대표도 2번에 걸쳐서 어떤 진단을 하신 적이 있냐면 김기현 대표가 2주 안에 그러니까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다. 네. 이런 요지의 그 주장을 하신 바에 그럼 네. 그때 진단도 틀렸던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진단을 정확히 한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처방을 한 거잖아요. 물러나십시오. 그런데 안 물러났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겁니다. 그냥. 예. 제가 무슨 진단이 거기 틀렸겠습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었고 지금 잘못하고 있고 김기현 지도부는 무능력하다. 이 두 가지 진단은 아주 맞는 진단인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라와 물러날 것이다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헌정사에 있어가지고 네. 처음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예측을 실패한 것처럼 돼버렸지만 어떤 지도부가 선거 진 다음에 이렇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1년 말에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설 때였거든요. 네네네. 오세훈 서울시장 사태로 이뤄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게 10월 26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그때 당 지도부였던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게 되는 게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우몰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뒤로 빠진 겁니다. 그 둘이 뒤로 빠지고 난 다음에 100일쯤 지나가지고 총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지금 시점에서요. 저는 요즘 들어서 용산과 김기현 대표 측에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데 저는 사실 둘 다 빠져야죠. 총선에서. 둘 다? 둘 다 빠져야죠. 둘 다 지금 인기 없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간판에 대해서 치르게 되는 겁니까? 둘 다 빠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예. 뭐 이재호 장관 같은 분을 세운 느낌 아닐까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그 법무장관직을 끝내고 당으로 와서 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른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진단하세요? 지난번에 이런 거잖아요. 그 의총인가요? 와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정책 협의한다고 네. 뭐 이민 얘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이민 얘기 관심 있던가요? 아니었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때 당황한 거죠. 이제 한동훈 장관은 나는 이민을 얘기했는데 왜 질문이 이거지? 그게 정치부 취재입니다. 예. 당신들이 뭘 의제로 삼는지보다요. 그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거에 답하는 게 정치부 취재거든요. 네네네. 법조인들은 이런 취재를 안 당해보죠. 왜냐 항상 갑의 위치에서 내가 정보를 흘리는 위치에서 취재를 당하니까. 그래서 취재원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기자들도 센 질문을 안 던지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A를 얘기했는데 왜 자꾸 언론은 B에 관심 갖느냐 이러고 지금 도어 스피킹 할 때 너무 짜증나가지고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나는 이민 얘기해보고 싶고 폼 잡고 싶고 멋있고 싶은데 왜 나한테 김건희 여사 질문하냐. 그래서 나온 답변이 뭐냐면은 나는 그 내용을 모른다. 네, 모른다고 했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슈를 모른다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국민들은 다 알죠. 그러면 결국 한동훈 장관도 민심과 겉돌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치고 나갈 욕심이 있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치고 나간다는 건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그 질문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는데 그거 한동훈 장관이 답하시면요. 그 다음 질문이 뭐 어떤 건 줄 아세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관계가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은 영부인 명품백을 받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자범의 범죄에 들어갑니까? 뭐 이런 얘기 계속 질문 따라오거든요. 이거 답할 자신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들어온다는 게 이제 여의도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멋지게 답변해내면은 정치적으로 계속 뜨는 거죠. 그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강남 6개 지역구 말고는 그러니까 그 이기는 데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이제 그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 진단에 그러니까 그 동의하세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저는 대표님도? 그거는 이제 그 진단은 저도 알지만 정성적 분석이 가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밀리지만은 뭐 그래도 강남에서 밀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6개는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가미된 거예요. 냉정하게 데이터만 갖고 보면 4개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4개요?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만 하면 6개도 아니고 4개? 정량적 분석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네. 이건 그런데 가상 대결을 보통 상정하니까요. 그렇죠. 후보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아까 6개 보면 서초 다 둘 다 된다고 돼 있는 건데 지금 서초에 예를 들어 박성중 대 홍익표로 사람을 넣어서 가상 대결하면요. 네. 저는 그거는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라서 최근에 언론 노출 높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결과일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거기다 서초에다가 지금 뭐 이영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다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뭐 장관했던 사람에서 인지도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공천하면 이제 두루룩 따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정량적 분석은 대표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저도 그냥 흘러 전해 들은 건데요. 예. 이게 뭐 정량적 분석이라는 게 6개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얘기 많이 나왔고요. 일부 기사에 인용됐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돌린 그 분석에 따르면은 예. 충청도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합쳐서 4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그게 아마 정량적 분석에 따른 걸 텐데 제가 알기로는 부울경도 지금 수도권만큼이나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서울만큼이나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과연 대통령께서는 네덜란드에서 이런 걸 전해 듣고 계실까? 그러면 그 대표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총선 전국적 전체 다해서 국민의힘의 예상 성적표를 몇 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장식의 뉴스사이킥에 나와가지고 예. 지난달쯤에 제가 한 100석 언더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으로. 100석 밑으로를 예상했는데 사실 그때 이미 저도 전해들은 것도 있어서 얘기했던 거고 예. 이번에 유출되었다는 결과가 사실 한 4주 된 결과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자료가 지금 유출된 거거든요. 네. 그 뒤에 부산 엑스포의 결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뭐 어제자로 제가 들은 건 정량적인 것들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비례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비례를 저는 한 17개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하인데 포함된 포함해서, 숫자가 83에서 87? 예. 지금 상태로 가면은 그렇다는 건데 예. 물론 뭐 선거 앞두고 용을 쓰겠죠 다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 수치를 바라보고 선거를 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왜냐하면 이렇게 있어요. 민주당은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창당하시고 70몇 석도 해봤고요 새정치국민회의는 그다음에 예전에 그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83석인가 해봤어요. 민주당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80석까지 우리가 잘못하면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요. 국민의힘은 10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막연한 겁니다. 우리가 100m로 갈 리는 없지 않아? 이겁니다. 그게 보수 정당의 지금 시대착오적 생각인 거죠. 83에서 87로 어떤 거 지금 분석이 된다. 네. 전망이 물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변수가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요 자꾸 이제 그 보수는 지금 선거 부정, 여론조사 부정이 아예 그 기본값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가 같이 치러져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4월달에 이미 울산 남구면 울산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서울 강남 같은 곳이 거기서 구의원 선거를 진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시그널이 안 좋았는데 전조가 이미 그때 있었다. 지금 거의 한 8개월까지 그냥 여론조사 부정, 그다음에 뭐 선거 결과 부정 이거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정한 그대로 이제 10월달에 강서 보궐선거 맞았는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7% 차이는 관외 사전 투표가 없는 상황은 17% 차이라는 거는요. 관외 사전 투표가 있으면은 20% 이상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 그 데리고 부산 가서 떡볶이 먹방했잖아요. 예. 효과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알고 있는 부산의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대통령께서도 아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왔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행동들 갑자기 급사과한다든지 네. 아니면 갑자기 또 그 다음 타이밍에 시간차로 부산 가서 떡볶이 드신다든지 이런 게 이해되는 거죠.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네. 나 죽을 것 같으면 나 가서 뭐든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여론에 신경 안 쓴다고 여러 번 언급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제가 대선 치르면서 겪었던 걸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은 전광판 안 보신다면서 매일 챙겨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 진짜 신경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좀 그 화제가 많이 됐고 대표께서도 입장 밝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른바 그 컷오프 대상자를 그 만약에 확정을 해보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에 제 의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관의 출범을 늦추려고 한다. 근데 물론 당 수석 대변인은 부인했어요. 이거는 일단 요 어떤 시나리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당의 선거 스케줄이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라는 개인의 특검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는 건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거기 제가 어제 한마디 보탠 게 이거든요. 다들 미쳤냐고요. 진짜 한 1년 동안 이재명 방탄 프레임 씌우려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보다 만약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동의 안 하면은 니네는 이재명 방탄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해 왔으면서 그랬죠. 특검법에 지금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곤란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특검법 통과됐다. 그런데 거부권을 썼다. 그래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나와서 떠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재의결하는데 동참하지 않아가지고 부결되면은 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다. 그렇죠.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일정 바꿔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냥 밀고 나가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옛날에 김무성 대표가 했던 것처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 근데 정말 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인생의 좋은 경험입니다. 받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 전망을 해주신다면 조언 말고 전망을 하신다. 저는 거부권 쓸 거로 보입니다. 그 어제 CBS 기사로 그 대통령께서 지도부에게 당부했다는 기사. 물론 박정화 대변인은 부정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CBS도 그런 걸 날조해서 기사 쓰겠습니까? 아이고 5일날 그러니까 비공개 업체에서 그런 요새 이제 그 언급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